자, 오늘부터 특강이 시작이 됐네요. 네. 우리는 언제까지 특강이냐면, 언제까지냐? 1월 24일. 네, 수요일까지. 네, 그때까지가 이제 특강이 될 거고요. 네, 8번 이제 하게 될 거고, 저희 반 인원은 12명이에요. 네, 근데 정원 애들은 아직 방학을 안 해서, 네, 2명은 토요일날 미리 수업을 했고, 네, 걔네들은 수요일까지 안 나오게 될 거고, 네, 지금 이제 총 10명이 이번 주에는 시작을 합니다. 자, 뭐 3학년 1학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일부러 어려운 교재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풀어보시면 알 텐데 막 어렵지는 않아요. 네, 풀 수 있는 거는 있고, 뒤에 이제 뭐 최고 수준? 뭐 이 정도. 그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고, 네, 그 외의 부분에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좀 풀만해요. 네, 풀만하고, 고난이도 그쯤에서만 조금 어려운 문제 한두 개가 좀 있을 거고, 네. 네, 박하음 학생만 조금 늦을 거고요. 네, 나머지는 다 왔고, 네, 정원 애들은 토요일날 미리 보충을 했고요. 그 다음 타임 같은 경우에서는 그 토요일날 미리 수업을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2시에서 4시는 수업이 없고요. 네, 네. 자, 시작합시다. 제곱근. 그래도 기억나시죠? 네, 제곱근이 뭔지. 네,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항상 얘기할 때 2의 제곱은 4. 네,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제곱해서 되는 숫자를 우리는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반대로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뭐의 제곱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값은 4라고 나왔으니까 4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네,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가로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어차피 4가 되니까, 네,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모의 제곱근일 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제곱근 4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다른 의미다. 네, 걔한테는 그냥 루트를 붙여준 거다. 자, 그래서 루트 4라는 의미인데, 이 제곱근 루트가 하는 역할이 있죠? 루트가 하는 역할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네, 거듭제곱이 돼 있으면은 제곱과 루트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2라고 꺼내죠. 네, 자, 그래서 제곱근 4와 4의 제곱근은 의미가 다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모의 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을 때에는 이 값에다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모모의 제곱근일 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라. 제곱근일 때에는 그냥 루트만 붙여라. 네, 이것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a의 제곱근이라고 한 거는 쓸 때에는 x는 a, x제곱은 a 이렇게 쓰는 게 방금 제가 숫자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4였고, 네, 여기가 4고,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자,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일 때는 양수, 음수 항상 2개가 나온다. 근데 이제 루트 0 같은 경우에서는, 네, 지금 어차피 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봤자, 네, 0이어서 한 개만 나온다. 그리고 제곱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안에는 음수는 안 된다. 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수학을 배우고 계시니까 이제 뒤에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나, 네, 그 부분부터는 왜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음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의 표현해서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a,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제곱근의 성질, 자, 요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곱근의 성질은 뭐 숫자로 먼저 얘기하면,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하는 건데, 루트끼리는 안에 있는 값을 서로 곱할 수 있다.
그래서 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거여서 이 안에 제곱 밑에가 양수면 얘를 그대로 꺼내는 거다. 자, 요거를 생각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제곱은 분배 법칙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고 얘도 제곱하면 방금 위에 했던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일 때는 2를 그대로 꺼내서 2가 된다. 한마디로 꺼내지는 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다가 이 제곱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죠. 꺼내질 때 음수가 나올 순 없어요. 네, 제곱근을 꺼내실 때.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 방금 1번 한 내용이 이거죠. 루트 2의 제곱은 양수로 꺼내라.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네, 그럴 땐 얘 꺼내면서 양수로만 나와야 되니까 음수를 꺼낼 수 없다고 방금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곱근 밑에가 음수면 꺼내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고 양수면 그대로 꺼내면 된다. 자, 이게 좀 중요한 얘기죠.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라. 그래서 밑에 활용하기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네요. 자, 얘의 부등호를 보고 얘가 b를 넘겨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을 먼저 하시고 이 안에가 양수면 그대로 꺼냈다. 자, 이 얘기고 자, 여기에서는 b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a 빼기 b가 음수면 얘를 그대로 꺼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된다. 문자로 나와 있어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그 정도. 5번 그래서 한번 하고 갈까요? 자,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네, 지금 얘 가로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얘랑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x가 1보다 작다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서 x를 넘기죠. 그래서 1-x는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꺼낸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를 보면 얘는 이쪽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x를 이렇게 넘겼잖아요. 좌변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가 음수니까 얘는 음수니까 꺼내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다. 네, 그래서 플러스로 바뀐다. 자, 이렇게 돼서 1-x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2번이 답이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 다 기억나요? 아직 어렵지 않죠? 네. 음수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너 여기까지 어디까지 배웠다 그랬지? 인수분해까지만 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뭐 요 정도 얘기를 해봤고요.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뭐 루트 2랑 그 다음에 루트 5를 비교를 하면 큰 숫자가 제곱근도 큰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2랑 그럼 마이너스 루트 5를 비교하면 음수일 때는 원래 정수도 작은 게 큰 거였으니까 작은 게 큰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건 뭐 루트 5랑 그 다음에 2를 비교를 해라 뭐 이런 식을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무리수고 2는 이제 유리수니까 그때는 2를 제곱해서 루트 안에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루트 4니까 루트 5가 더 크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수관계를 비교를 하실 때에는 지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 루트 1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죠. 루트 3, 루트 4, 루트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루트 제곱되는 숫자는 이제 정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2가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면 루트 2랑 루트 3은 1점 몇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랬고 루트 5부터 루트 8은 네, 그러면
지금 2점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굳이 막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값을 알고 대소관계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같은 2점 몇 정도 되는 애들은 이제 좀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2점 몇 같이 되는 애들은 이제 그 다음에 확인하는 방식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 하셔라. 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구하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곱되는 수가 돼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는 제곱되는 수가 안 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근데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다. 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니까 정수라고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지수가 홀수인 애한테만 하나를 더 곱해주면 된다. 나누기일 때도 마찬가지다. 네,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뭐로 나눴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수가 홀수인 애만 하나 나눠주면 된다. 자, 곱하기든 나누기든. 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더하거나 뺐을 때 자연수 만드는 거에서는 예를 들어 루트 24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가장 근처에 제곱되는 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1을 해줘서 루트 2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로 만들어서 우리는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번, 3번의 얘기였어요. 중간에 또 얘기할게. 8번 잠깐 할까요? 자, 8번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뭐냐? 그러면은 뭐 다 같이 루트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다 같이 제곱을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저는 전체적으로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16이 될 거고 얘는 루트가 없어져서 2a가 될 거고 얘는 25가 되면, 자, a에 들어가야 될 숫자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죠. 16이 되기 위해선 8이 들어가야 되는데 커야 되니까 8보다 큰 수를 대입해 주셔야 되는 거고,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9, 10, 11, 그 다음에 12까지 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A의 개수는 4개 이런 식으로 네, 부등호를 만들어서 확인하셔라. 자, 뭐 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 뭐 여기까지 설명하고 풀면 되나? 아, 잠깐 남았네. 10일까지 설명하고 풀어봐야 되겠죠? 자, 이제 무리수와 실수.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수체계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고등수학 배우니까 고등수학에는 정말 수체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존재하는 숫자를 줄여서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숫자 안에는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유리수는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파이라고 배웠지만 앞으로는 이제 루트가 붙으면 이제 무리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쳐서 실수가 된다는 거. 그럼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수직선을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실수는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리수만 가지고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냐? 그러면 수직선을 못 나타내고요. 무리수만 가지고도 수직선을 못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유리수와 무리수가 항상 합쳐진 실수여야 된다. 네, 자, 요 내용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이거보다 이제 고등수학에선 그 다음에 네, 복소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허수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수학 할 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복소수가 이제 가장 큰 숫자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인수분해 그래도 한 번씩 배웠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소수를 배우게 되는 순간부터 인수분해를 루트로도 하셔야 돼요. 네.
원래는 유리수로만 했죠? 네. 근데 이제 복소수를 배운 다음부터는 인수분해도 루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학교 내용에서 이제 무리수 때문에 내용이 추가가 계속 되는 거예요. 고등수학.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근표는 뭐 따로 보진 않을 거고요. 이제 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네, 한 번씩 다들 보셨잖아요? 찾는 방식을. 네,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여기에서 위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주면은 얘가 세로고, 얘가 가로죠? 네, 그래서 세로와 가로가 만나는 점. 네, 그래서 A는 1.386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0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1에 0이 있는 자리를 보시는 거니까 1.449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얘가 A고 얘가 B죠.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고. 자, 제곱근 표에서는 이제 특징이 있죠. 1부터 99.9까지만 표현이 됐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나오는 숫자는 네, 지금 제곱근표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숫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면 180 뭐 2가 뭐냐? 네, 그걸 제곱근표에서 찾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루트 182를 루트 1.82 곱하기 100으로 바꿔서 쓰는 거죠. 제곱근의 특징은 이제 제곱이 돼야 꺼낼 수 있는데 자릿수가 제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곱이 될 수 있는 수는 100이나 10,000 뭐 이렇게 공이 2개, 4개, 6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을 꺼내면 10이 나오게 되니까 10 루트 1.8이라고 쓰시는 거고 10 곱하기 지금 1.82가 값이 1349니까 네, 14.49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99.9보다 큰 숫자는 그 안에 있는 표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자, 뭐 그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실수의 수직선. 자, 수직선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피타고라스가 좀 이용이 되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한 칸의 대각선이 몇이냐? 이렇게 되면 요거 피타고라스 하시는 거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이 대각선의 길이니까 네,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두 칸의 대각선은 네,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되는 거고 세 칸의 대각선은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한 칸의 대각선은 루트 2고 두 칸의 대각선은 루트 5고 네, 옆에다 그림 표시로 해놓을까요? 얘는 루트 2, 루트 5, 루트 10, 네, 이 정도까지만 외워두면 되고, 4칸의 대각선은 루트 13, 뭐 그런 거 나오긴 하는데, 뭐 나오면 그때 가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셔서 하시면 된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걸 이제 삼각형을 배우는 거는 수직선의 점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직선의 점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대각선 길이가 이제 두 칸이니까 루트 5라는 걸 구해놨으면, 이 빗변의 밑에 있는 점이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지름이라는 거를 생각하시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반지름은 어디다 그어도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어도 되고 이쪽에 그어도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요 점을 표현할 때 이걸 P라고 하고 제가 요 점을 Q라고 했을 때 P의 점은 시작되는 점을 먼저 쓰시고 방향이 오른쪽이면 플러스고 그 길이가 루트 5면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0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보통 그냥 루트 5라고 쓰죠. 점의 좌표를. 여기가 1이었다면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Q는 0에서 시작되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루트 5만큼 같다. 자, 그래서 항상
정수에서 시작해서 무리수만큼 움직인다. 그게 점의 표현입니다. 항상 생각을 하셨을 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Q는 마이너스 루트 5가 이 점의 좌표가 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직선은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실수의 대소관계. 자, 대소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직선의 구간을 차례대로 구하시고, 뭐, 요거는 필요가 없겠죠? 네.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고요. 대소관계 뒤에 다시 나오겠네, 보니까. 여긴 점 나타내는 것만 얘기를 했죠? 네, 점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뭐, 바로 나타낼 수 있으면 나타내 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이제 좀, 누가 더 큰지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네,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가 우선은 처음 설명한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잠깐 풀어봐야죠. 15페이지까지, 네, 한번 풀어주시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막히는 문제 있으시면은 바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7번은 했어요? 네. 아까 설명 들은 게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기압 분수에 대해서. 뭐 있어요? 7번에. 7번이요. 네, 들어갈 수 있는 숫자. 15분의 7, 15분의 8, 15분의 12. 그렇죠. 7, 8, 11 이렇게 3개 되겠죠. 원래대로는 제곱되는 숫자가 몇부터야? 6부터죠? 6, 7, 8, 9, 10, 11 이렇게죠? 네, 근데 약분되는 거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네. 또 약분되는 게 뭐가 있었나? 네. 이렇게 안 되죠? 네. 그래서 3개. 자, 근데 이제 8번이 더 중요해요. 네. 8번에 나와 있는 거는 개수 세는 건데, 자, 뭐, F9부터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제 개수를 이렇게 셀 수 있어야 되죠. F1부터. 네. F1이 루트 1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루트 1부터 루트 2, 루트 3까지는, 네, 자연수의 값이 1이죠. 네. 1점 몇이니까. 자, 한마디로 1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3개 있다는 얘기죠. 근데 루트 4부터 네, 몇 가지? 루트 8까지? 네, 얘는 2죠. 근데 그건 자연수의 개수가 5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이 되고 2가 되면서 이 개수가 2개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루트 9부터 루트 15까지는 3이 될 텐데 7개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루트 16부터 그 다음에 루트 몇 가지야? 24까지는 네, 4가 되는 애가 9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몇 가지 해야 돼? 30까지 해야 돼요? 그럼 루트 25부터 30까지는 30까지였나? 30까지였죠? 얘는 몇 개예요? 몇 개죠? 5 곱하기 11. 아니죠. 아니요. 얘는 35까지가 아니잖아요. 세야죠. 몇이에요? 개수가 몇 개에 5가 되는 애가
25, 26, 27, 28, 29, 30, 6개잖아. 네. 그래서, 다 곱해서 더해주면 10 더하기 21 더하기 36 더하기 30 이렇게 돼서 다 더하니까 40 더하기 57 그래서 97 답이 없는데요. 너 맞게 센 것 같은데? 아 얘는 아니죠? 10은 제외 87? 네, 네. 9부터잖아요. 루트 9부터. 네, 쟤는 아니었네요. 그래서 87. 네,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근데 요 문제는 시험에 서술형으로 엄청 잘 나오는 문제예요. 네. 식 쓰는 방법까지. 네, 나오라고 해서 좀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요건 잘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8번은. 뭐야? 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 가로가 루트 값이잖아요. 네, 그래서 루트 9부터 루트 30까지 얘를 자연수로 바꾸면 자연수 값이 몇이냐. 자,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얘 루트 9부터 여기 보시면 루트 9부터 루트 15까지가 있죠. 얘가 다 정수가 3점 몇인 애들이에요. 3부터 3점 몇인 애들. 근데 루트 9부터 루트 15까지 세야 되잖아요. 그 개수가 7개라고요. 루트 9, 루트 10, 루트 11, 루트 12, 루트 13, 루트 14, 루트 15. 네. 근데 그 규칙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1점 몇부터 시작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1점 몇이 돼서 자연수가 1이 되는 애는 3개예요. 루트 1, 루트 2, 루트 3. 근데 이제 루트 4부터 루트 8까지는 2점 몇일 텐데 2점 몇인 애들은 5개예요. 그러니까는 개수가 숫자가 1씩 늘어날 때마다 플러스 2씩 돼요. 세 번째 거는 또 플러스 2를 하니까 7개인 거야. 3점 몇은. 네 번째 거는 또 플러스 2가 돼서 9개인 거야. 그 다음 거는 원래 플러스 2를 해서 11개여야 되는데 물어보는 게 35까지가 11개인 거고 네, 얘는 30까지만 물어봤으니까 얘는 개수가 6개 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자연수가 2인 애는 이건 셀 필요가 없었죠? 자연수가 3인 애는 루트 9부터 루트 15까지인데 그게 21. 3이 7개 있어서 자연수가 3인 애가 7개 있어서 자연수가 4인 애는 9개니까 36. 자연수가 5인 애는 6개니까 30 이렇게 됩니다. 세야 되는데 빨리 세야죠. 네, 그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다 보면은 이제 더 큰 숫자를 물어봐도 좀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가신다면. 예를 들어 F50까지도 물어볼 수 있고 F100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늘려가면은 좀 쉽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F9가 3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F9가 루트 9여서 3이잖아요. 그러니까 F9가 루트 9인 건 아니죠. 3이죠. 3 이하의 자연수가 1, 2, 3, 3개니까 3개인 거야.
그러니까 루트 10도 3점 몇이니까 1, 2, 3이니까 3개인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개수 세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루트 16부터는 자연수가 4 이하니까 1, 2, 3, 4죠. 4개죠. 그렇게 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개수여서. 네.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4개나 4나 4점 몇이니까 굳이 그렇게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그렇게 바꿔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여서 개수 세는 거기 때문에. 몇 쪽이었죠? 13쪽에 12번. 네. 자연수가 되도록 n이잖아요. 근데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얘가 54 곱하기 100이니까 네,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보면 자,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 이게 분자지.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거기에 지금 n이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꺼내지는 수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자연수로 다 써봤지만 제곱된 애들은 알아서 꺼내지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신경 쓸 게 아니죠, 지금. 2 하나랑 3 하나가 약분이 돼야지, 네, 무조건 꺼내질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까지도 이해가 될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2 곱하기 3은 있어야 되는 애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자연수만 되면 되는 거니까 요거의 약수는 다 되겠죠, 여기 밑에. 그러니까 2 곱하기 3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2 곱하기 3에 지금 원래는 1의 제곱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3에 2의 제곱도 해도 어차피 얘랑도 약분돼도 되니까 2 곱하기 3에 3의 제곱 해도 얘랑 또 제곱이 약분되니까 또 분모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질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에 지금 5의 제곱도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에 2의 제곱, 3의 제곱도 되겠죠? 2 곱하기 3에 2의 제곱, 5의 제곱도 될 거고요. 2 곱하기 3에 3의 제곱, 5의 제곱도 돼요. 그리고 전체 다도 되죠. 통째로도. 그러니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5개. 5개래. 5번. 8개. 자연수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분자 분모가 똑같아도 되니까, 네. 이것까지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꺼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는 꺼내면 이미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네, 루트 밖으로 꺼내시는 순간부터는. 그럼 자연수의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요것도 시험에는 잘 나와요. 네. 이렇게 세는 거.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중간이나 기말 보실 때 요거 어려운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시험 무조건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거의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 시험 수준에서. 그래서 요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숫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해서 제곱되는 걸 찾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뭐 설명은 어려운 거 아니어서 간단하게 좀 빨리 설명을 하고 또 계속 좀 풀도록
네, 그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5분 일찍 끝내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시간 없어요. 네. 자, 우선은 잠깐 16페이지 설명 좀 할게요. 네. 설명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할 건 없습니다. 다 개념이라, 네, 계산하는 방법들이라, 뭐 다 아시고 계시는 거여서 그냥 보여만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뭐 제곱근에서 곱셈, 뭐 나와 있는 게 뭐 루트 2랑 루트 3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끼리는 서로 곱해도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루트 2 곱하기 4루트 6이면 유리수끼리만 곱해서 앞에다 쓰시고 무리수끼리 곱해서 뒤에다 쓰시고 다시 무리수가 꺼낼 수 있는 애가 있으면은 꺼내서 다시 유리수끼리 곱해서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24 루트 3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런 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이랑 루트 2가 있을 때는 합쳐서 써도 된다. 네, 근데 합쳐서 쓸 일이 거의 없죠? 왜?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분모에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모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먼저 곱해서 네, 3분의 루트 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한다. 자,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루트끼리도 분수로 나와 있으면 분자 분모를 루트도 약분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또 유리화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항이 뭐 2개인 분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다면 항이 분모의 2개면 우리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3 빼기 2분의 전개하면은 3 마이너스 루트 6. 그래서 답은 3 마이너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네, 유리화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뭐 여기 이 내용은 뭐 지금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곱셈 공식 하면 나오는 내용이죠. 왜? 합차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 곱셈 공식을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식을 외우셨으니까 네, 그냥 바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나눗셈 혼합계산 뭐 이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제곱근 표에 없는 숫자 이것도 아까 얘기를 했죠. 뭐 하나 하고 갈까요? 10번 그냥 하고 가면 되겠죠? 네. 10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얘랑 루트 1.5는 1.225고 루트 15는 3.873이니까 여기에서 어떤 걸 이용할 거냐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항상 이 소수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소수점의 위치를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건 2칸이나 4칸씩 이렇게 짝수칸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칸을 움직이게 되면 얘는 루트 1.5가 될 거고요. 거기에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100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소수점이 원래 있는 루트 1.5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은근히 이걸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소수점이 지금 이렇게 큰 숫자로 만들 때에는 네,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값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얘 작은 숫자가 큰 수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수점이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도 이쪽으로 2칸 갔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1칸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생각이 편해요. 얘는 오른쪽으로 2칸 갔죠? 그럼 왼쪽으로 1칸 가야죠. 네,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2칸 가니까 오른쪽으로 1칸 가야죠. 이렇게. 얘는 왼쪽으로 4칸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2칸 가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5번이 틀렸다는 건 어차피 값이 다르니까 네, 틀리게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칸 움직이는 거를 보시는 거죠. 네. 밑에서 왼쪽으로 가면 위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생각이 쉬워요. 근데 이거를 되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답은 5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개념 5가 나왔는데 이미 저희 고등수학 할 때 이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네, 고등수학 문제에서 곱셈 공식 하는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죠. 활용 문제로. 네, 그래서 공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다시 나온 거예요. 직육면체의 공식은 가로제곱, 세로제곱, 높이의 제곱의 합에서 루트 붙이면 대각선 길이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육면체일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문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정육면체는 루트 3a라고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안 외워도 위의 방식으로 푸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외워두시면 그냥 나타내고 있는 게 정육면체는 한 변 곱하기 루트 3 하면 대각선 길이가 되는 거니까 네, 그게 훨씬 쉽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이것도 제가 공식은 얘기는 해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왜 이 공식이 되냐는 정도는 이제 삼각비를 좀 생각하시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정육면체일 때에는 네, 각도가 60도니까 여기가 30도여서 우리가 삼각비를 배웠다면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대 2대 루트 3을 생각해 보니까 자, 제일 긴 변이 지금 a죠? 그러면 짧은 게 2분의 a가 될 거고 여기 루트 3 곱한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1대 2대 루트 3이 되니까.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넓이 구하는 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니까 밑변이 a고 높이가 2분의 루트 3a라고 방금 구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공식을 안 외워도 풀 수는 있지만 정삼각형일 때는 외워두시면 좀 빨리 풀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식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뭐 설명이 그것뿐이 없네요. 대소관계 비교하는 게 저걸로 그냥 끝나나? 아직 여기 안 나오나? 뒤에 또 안 나오나? 여기는 뭐야?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대소관계, 항이 여러 개인 대소관계는 아직 안 나왔구나. 자, 오늘 그 설명은 다 됐네요. 네. 22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고. 현수야. 아니 느낌은 아는데. 그걸 그대로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2번은 그냥 이거잖아. 답은 알잖아요. 네. 답이 뭐야? 5번인가? 네? 답 5번인가? 아직 안 보이는데. 5번이겠죠.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얘가 64잖아요, 넓이가. 넓이가 절반씩 줄어가잖아요. 그럼 보이죠? 절반씩 줄어가는 거. 네. 그러면은 지금 64에다가 1단계니까 2의 1제곱이었던 거야. 2단계니까 2의 2제곱이고 3단계니까 2의 3제곱인데? 그럼 넓이가 8인데? 얘 넓이가 8이란 얘기니까 한 변은 루트 8이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64에 2의 0제곱으로 나눈 거고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으로 나눈 거.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가은이 1번 해줄까요? 1번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를 이용을 잘해야죠. 달을 이용을 잘해야 되는데 A가 제일 크고 D가 제일 작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면 A, B, C, D는 다 자연수여야 된대요. 네, 분수소수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D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수 될 수 있는 숫자가 뭐 있어요? 근데 가에 요 얘기도 있죠. 루트를 붙여도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제곱되는 수여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A, B, C, D는 제곱수여야 돼요. 그래야지 루트 안에 집어넣어도 모두 자연수가 되죠.
그것도 이해가 될까요? 그럼 제곱되는 숫자는 이 D가 제일 작으니까 여기에 1, 그 다음에 4, 9 이런 숫자를 순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해될까요? 네. 근데 1을 집어넣으면 A가 44인데 A가 제곱수, A도 제곱수여야 되잖아. 안 되죠? 4를 집어넣으면은 41이니까 안 되죠. 근데 9를 집어넣으니까 36이니까 둘 다 제곱수잖아요. 그러니까 A랑 D가 확정이 돼버린 거야. 얘가 36이고 얘가 9인 거죠. 그럼 루트 A는 6이었을 거고 루트 D는 3이었을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얘도 확정이 됐죠.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크기는 이미 나와 있고 5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A의 값은 36이었고요. B의 값이 25고요. C의 값이 16이고 D의 값이 9인 거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11이고요. C에서 D를 빼면 몇이야? 7이고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8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신영이는 어때요? 이해돼요? 봤어요? 네. 설명 들었어? 맨 앞자리와 맨 끝자리의 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다 제곱수여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또 다른 분들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여기서는 뭐 6번이 제일 어려울 것 같고, 네.
A에서 B가 정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쪽 왼쪽에다 하나 그려봤어요. 정수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A가? B도 정수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뭐 이건 이해하시죠? 이 그림은. 근데 그 사이의 개수, 이거는 솔직히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B 빼기 A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2루트 34잖아요. 2루트 34는 4 곱하기 34는 몇이냐? 4, 4, 16. 루트 136이에요. 그게 B-A거든요. 근데 이제 루트 136은 12의 제곱이 144니까 그거보다 작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11점 몇?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 근데 이걸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구나. 아, 소점이 생각이 안 되는구나. 그림이 꼭 있어야 되네요. 그림이 꼭 있어야 되네. 이렇게 하면 개수가 다르네. 자, 뭐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34는 6보다 작죠? 그러니까 5점 몇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서 5점 몇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 사이에 정수는 5개가 있겠죠? 이건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얘랑 얘 사이가 여긴데 거기에 3개 있대요. 문제에서.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타내고 있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뒤로 갔으니까 얘도 정수에서 시작한 거니까 5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A에서 시작해서 B 사이에 지금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3개가 있는 거겠죠. 이것도 이해되실까요? 13개 있는 거? 자, 근데 A, B는 정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얘 13점 몇이었을 거예요. 얘 뭐 나왔어도 얘 13개의 값은. 그러니까 여기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정수니까. A, B 숫자 모르잖아. 그래서 A를 내가 0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13개가 되려면 얘는 14개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사이에 13개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려운 숫자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수니까. 그러니까 0이라고 생각해보는 게 제일 쉽죠. A가. 그러면 그 사이에 13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그러면 14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범위 안에서. 문제긴 해요. 얘도.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아까 전에 뭐 F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랑 얘랑 둘 중에 하나가 좀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에서.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일 때 루트 3x랑 루트 4x랑 루트 5x가 모두 무리수가 되도록. 그래서 보기에 보니까 무리수의 개수가 겁나게 많잖아요? 무리수 세란 얘기가 아니죠? 네, 유리수 세란 얘기잖아요, 이 문제. 자, 그래서 유리수를 세시면 돼요. 근데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10부터 99까지예요. 전체 개수가 90개죠. 90개에서 몇 개 뺄 거냐? 네, 요거 세 가지고 빼시란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 곱하기 x가 있고 4 곱하기 x가 있고 5 곱하기 x가 있는데 제곱되는 수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4는 이미 제곱이 돼 있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x는 그냥 제곱되는 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자리 중에서 제일 먼저 제곱되는 건 16이죠. 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얘는 16. 그 다음 또 제곱 25, 36. 그 다음에 49. 다 써야죠. 64, 81. 네,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자, 얘는 3이 곱해지면서 제곱되는 수. 자, 그럼 3이 곱해지면서 제곱되는 수는 뭘 하면 두 자리 제일 처음에 2의 제곱부터겠죠. 그럼 12니까요, x가. 자, 이 상태에서 계속 하는 거죠.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근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이제 끝을 맺으면 돼요. 6의 제곱? 6의 제곱 36 곱하기 3 하면 넘어가죠? 네, 안 돼요. 얘 4개 세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5는 5가 무조건 곱해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2의 얘도 제곱부터겠네요. 네. 5 곱하기 3의 제곱, 5 곱하기 4의 제곱, 16 곱하기 5 하면, 네, 이게 이 3개겠죠? 그러면 다 더하면 4개, 6개, 3개니까 13개잖아? 답은 3번이겠죠? 90개에서 13개 뺐어요. 그러니까 77.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연도 이해돼요? 네. 4번은 했어요? 네. 맞추셨나요? 답 안 하게 됐는데. 답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 니 답을 얘기하라고요? 니 답. 네. 맞아요. 네, 저 2번 모르겠어요. 2번이요? 네. 2번 아까 설명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넓이가 63건 보이죠? 네. 거기에다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보이죠, 넓이가. 반씩. 네. 그래서 1단계는 2의 1제곱으로 나누면 되고, 2단계는 2의 2제곱으로 나누면 되고, 3단계는 2의 3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네. 네. 그게 다예요. 왜 물어봐야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미리 질문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풀기 시작했어요. 자, 1번은 중요한 건 A, B, C, D는 다 자연수만 들어가야 된다. 이건 이해되시죠? 근데 가를 보니까 루트를 붙여도 다 자연수래요. 그 얘기는 A, B, C, D는 다 제곱수여야 된다. 네, 이것도 이해되시죠? 자, 근데 거기에서 A가 제일 크고 D가 제일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계산을 하는 건 다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D가 제일 작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곱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우가 몇 개 없어. D가 될 수 있는 애는 1, 4, 9 이런 애들만 될 수 있는 거야. 작은 거부터 해야죠.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자연수 중에서. 그죠? 근데 1을 해서 더해서 45가 되면 얘가 44니까 안 되고요. 4를 해도 41이니까 안 되죠. A도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둘 다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D가 9가 들어가면 A가 36이 돼서 A가 D랑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36이고 D가 9가 됐는데, 루트를 붙이면 얘가 6이고 얘가 3이니까 얘 해도 자연수라 그랬잖아요, 가에서. 그러니까 6이랑 3 사이에는 5랑 4분이 없어. 네, 그러니까는 크기 순서대로 B는 25가 될 수밖에 없고 C는 16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입하시면 돼요.